안녕하세요. 가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번 주에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역시나 잘 안 되었어요. 1월부터 여유가 생겨서 영상을 후다닥 찍습니다. 2021년은 도전의 해니까 호기롭게 목소리 넣어보려고요. 이번 콘텐츠는 작년에 올려야만 했던 가비만의 2020년 베스트 책입니다.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독서 노트로 남겼던 책들의 소개와 그 중에 가장 베스트 책을 뽑아보려고요. 먼저 제 독서 노트는 플랭커스의 바인더를 쓰고 있고요. 주문할 때 그 사이드 문구를 추가로 신청하면 옆에 띠지에 이렇게 글을 새겨서 보내줘요. 좋더라고요. 속지도 플랭커스의 독서노트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 연도에 상관없이 한 권에 다 채워놓고 있어요. 올해는 시작의 기술을 처음으로 17권의 독서노트를 17권의 책을 독서노트로 작성했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의 기술은 자수성가한 유튜버가 3권의 책을 추천했어요. 시작의 기술, 부의 추월 차선, 백만장자 시크릿, 그 중에 한 권입니다. 3권을 다 읽었는데 이 책이 가장 건질 글들이 많았어요. 누구나 자신의 환경 또는 과거를 핑계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Just Do It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한계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의 자체, 영광을 누리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이런 글도 좋고요. 생각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의 삶이 된다. 그때까지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난 이래서 못해 라는 말을 안 하기로 다짐했거든요. 대신 그래 해볼까 하는 마인드로 바뀌었고요. 1월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바로 실행에 옮겨줄 그런 책입니다. 다음 책은 아무튼 문구인데 저는 작년부터 미니멀리스트가 돼보겠다면서 안 쓰는 물건을 버리거나 정리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문구류는 사지 않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읽는 시기가 좀 아쉬웠어요. 작가는 예쁜 문구를 쟁여두는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학생 때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겠다며 엄청 많은 스티커와 펜들을 사 모았는데 다 처분했어요. 이제는 펜 하나 갖더라도 저에게 감동을 주고 손이 가는 문구를 닳아질 때까지 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트스트림 이 삼색 볼펜하고 형광펜으로만 모든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방랑자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올가 토카르추크 그녀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은 꼭 읽게 돼요. 올가 토카르추크는 물리적인 신체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소설의 해부, 표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상 깊었던 건 그 중간에 카이로스라는 작품인데 뇌출혈로 누워있는 교수의 머릿속에 피의 강물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의 지식, 공간, 기억들을 피가 덮는다는 표현이 무지 신선했어요. 마녀책은 저질 체력이던 작가가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가게 되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스토리를 작성하고 있어요. 체력이 늘어남으로써 얻는 행복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철인 3종 경기의 벽이 너무 컸던 건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순간도 뛰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운동에 관한 글이라면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도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기 싫을까요? 항소 이유서는 서울대생이었던 유시민 작가가 1984년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작성했던 항소 이유서고요. 방송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쓰기 위해 며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한 번에 써내려갔다고 말씀하셔서 놀라웠던 글입니다. 대학생이 어쩜 글을 이리 잘 쓰는지 모든 판사들이 돌려 읽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 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글이기도 하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한 사람이면 어때서? 회사 다닐 때 후임이 생일 선물로 해줬던 책입니다. 무지 얇고 저랑은 거리가 먼 청춘들을 위로하는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주옥 같은 글이 너무 많아서 의외로 재미있던 책이었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참 괜찮아요. 그 중에 휴대폰을 켜 기사를 검색했다. 7시 28분에 한 사람이 열차에 투신했다고 한다.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또 했다. 제목마다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보도될 리는 없다는 걸 안다. 애초에 초점이 맞춰진 건 죽음이 아니라 사고였으니까. 이 글을 읽고 적어도 나와 관련된 사람은 죽음으로 신문을 장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책은 AT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하죠. 인공지능 로봇은 2035년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앞서고 2045년부터는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요. 현재 촉망받고 있는 직업군이 전부 인공지능에 대체되는데 10년에서 2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저자는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넣을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이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은 유년 시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성장하면서 유년 시절에 겪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겪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생겨날 직업은 예상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직업을 중심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숨. 유명한 SF 작가죠. 테드 창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F에 정말 약해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김초엽 작가의 소설이 그나마 한국적인 감성이 있어서 좀 읽혔는데 이 책은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SF 소설들이 인류의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뉘앙스를 바탕에 깔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공상과학이 펼쳐지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읽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소설 중에서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딸 니콜이 엄마가 떠난 이유가 주인공 때문이라고 말한 기억 때문에 오랜 세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말을 한 사람은 주인공이었던 거죠. 왜곡된 기억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억에 왜곡되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제품입니다. 정말 많이 썼죠. 단편이고 재밌어서 좀 많이 정리했었어요. 2020년 젊은 작가 수상집. 올여름이 아니죠. 작년 여름 정말 뜨겁게 달구다 못해 불을 질렀던 소설집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김봉건 작가의 그런 생활이 사적대와 무단 인용으로 2020년 젊은 작가상을 반환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죠. 저는 다행히 개정되기 전에 그 책을 사서 아주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책들이 모두 재미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장유진 작가의 연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소소한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패스트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이죠. 이 소설은 2차 세계대전의 상황으로 패스트에 빗대어 썼다고 하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과 너무 똑같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의 질서가 죽음에 의해 규정되는 이상 신이 침묵하고 있는 하늘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신을 믿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죽음과 싸우는 것이 어쩌면 신에게도 더 좋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묵묵히 개인 방역을 지켜가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 전쟁도 끝이 나지 않을까요? 보건교사 안녕. 미루고 미루다가 넷플릭스에 나오면서 읽은 책인데요. 역시 남들이 추천해주는 건 책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모두 경험해봐야 돼요. 손해보다 이득이 훨씬 많습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보건교사 아는 형과 기센 한자 선생님 홍인표의 퇴마 이야기고요. 퇴마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섭지 않고 시트콤처럼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읽기도 편해요. 중고등학생들도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스토리가 힐링도 되고 좋습니다. 김미경의 리프트. 코로나 시대를 떠나서 뭐 언제든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세상의 흐름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김미경 강사의 이런 추진력과 공부하는 노력은 멋있지만 솔직히 제 삶에 적응은 잘 못하겠어요. 저의 내공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래도 김미경 강사처럼 수입의 30%는 공부에 투자하고 있고 디지털화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이 올해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속성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올해의 가장 고마운 책이에요. 돈을 스스로 감정이 가진 인격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다루고 왜 돈에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을 덮고 저는 바로 신용카드를 잘라서 2달째 신용카드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마이너스인 삶을 살다가 드디어 플러스인 삶을 살아보니 이게 돈 모으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엄청 많이 받아 적었어요. 정말 매 파트가 주옥 같았어요.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죠. 되게 할 방법만 필요하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 책입니다. 많이 적었어요. 2020년 올해의 문제소설. 개인적으로는 젊은 작가 수상집 시리즈보다 이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를 더 좋아합니다. 다루는 소재가 훨씬 스펙트럼이 넓어서 재미있어요. 책은 읽어야겠는데 진짜 읽기 싫어서 딱 한 권 읽어야 된다면 저는 이 소설 추천합니다. 무인양품의 생각과 말. 이 시국에 언급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정말 저 무인양품 좋아합니다. 무인양품의 카나이 마사키 회장은 무인양품을 설명할 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성적인 만족감과 양보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저도 누군가에게 너면 충분해 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되었고요. 얼마나 이보다 더 멋진 칭찬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그림 속 천문학이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그와 관련된 그리스 신화와 그림들을 소개하는데요. 같은 소재로도 다른 느낌의 그림 작가들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근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 서양 미술이 특히 여인을 주체한 작품들이요. 엠번방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귀족들은 예술가를 후원한다면서 돈을 주고 그림으로 성적 쾌락을 즐긴 거죠.
그런 그림들이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그런 서양 예술을 동경하는 우리 동양 사회를 보면서 미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음. 이렇게 17권을 모두 소개했는데요. 이 중에 저의 베스트는 돈의 속성과 2020년 올해 문제소설입니다. 돈의 속성은 마이더스의 삶을 청산하고 플러스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준 책이라 뽑았고요. 2020년 올해 문제소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권으로 현재 모든 거의 현재 관련된 사회 시각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입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책을 후보로 두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읽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 꼭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